건강한 시니어 생활을 위한 아름다운 식탁. 10가지 필수 음식.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입니다.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는 모두가 꿈꾸는 삶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져 특별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10가지 음식을 알아보고 그 영양성분과 기능,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1부 노년기 건강의 핵심 10가지 필수 음식. 양질의 단백질의 보고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필수 아미노산, 콜린,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B12, 루테인,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고급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콜린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며 루테인은 눈 건강에 좋습니다. 꼭 먹어야겠죠. 계란은 매일 한두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계란도 먹는데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다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바다의 보약 고등어와 연어와 같은 생선입니다. 고등어와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D 등의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 증진에 최고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 예방과 관절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끼치며 항산화 작용을 해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 성분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섭취할 때는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고등어는 더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맛 또한 뛰어납니다. 주 2회 이상, 그중 한 번은 고등어,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오메가3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하시는 것은 금물이며 섭취 전에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뼈 건강의 수호자,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들은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제공해 완전식품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인 칼슘 공급원입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며 단백질과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과 면역력을 개선합니다. 우유 또는 두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매일 한두 컵 정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도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시니어분들 중 우유 속에 있는 당을 처리할 수 없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우유 대신 치즈, 요거트, 두유를 선택하거나 락토프리 우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슈퍼푸드, 콩과 두부입니다. 콩과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철분, 아연, 식이섬유 같은 영양 성분이 듬뿍 함유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게다가 칼슘도 많은 식품입니다. 콩과 두부는 육류가 부담스러울 때 훌륭한 양질의 단백질 대안입니다. 콩, 두부를 먹으면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신부전증 등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매일 콩밥이나 두부, 콩나물 등으로 섭취하며 단백질 식품으로 매일 1회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이나 두부를 섭취하는 것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통풍 환자의 경우 퓨린 함량이 높은 콩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발효 콩 제품이 해당되므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활력의 원천,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에는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철분 같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현미의 쌀룬에는 피틴산이 모여 지방 흡수 억제, 중금속 배출, 항암작용 등이 보고되어 있고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은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하여 혈당 조절을 돕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노년기에 흔한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합니다. 매일 주식으로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을 섞은 밥이나 귀리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기능이 매우 약하거나 음식을 넘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곡물 섭취량을 줄이거나 충분히 불리고 푹 익혀 부드럽게 조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 K, 비타민 A, 철분, 칼슘, 항산화 물질의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의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타민 A와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 강화와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는 녹색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눈 건강과 철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혈을 예방하는데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 식재료로 꼭 먹어야 할 채소로 꼽힙니다.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는 매일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같은 채소를 섭취하는데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K가 약효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일정한 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항산화의 제왕, 세계 10대 슈퍼푸드 토마토입니다. 슈퍼푸드인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비타민C, 칼륨 등의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 같은 것에 존재하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전립선암과 같은 특정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와 칼륨은 면역력과 혈압 조절에 기여합니다. 토마토는 가능하시다면 매일 한두 개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에 익혔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토마토보다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으며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우기만 해도 흡수율이 증가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를 드시는 것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칼륨 함량이 높아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토마토 주스에는 설탕이 많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비타민 B군, 망간 등의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마늘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소중한 식재료이자 약용식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요리에서는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향신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늘이 대표적인 면역력 강화식품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마늘을 다지거나 썰 때 활성되는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및 항암 효과를 가지며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꾸준한 섭취는 대장암 등 특정 암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은 매일 반찬이나 양념 형태로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위장이 약하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수술을 앞둔 경우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장수 비결인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견과류와 씨앗에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식이섬유, 단백질, 마그네슘 등의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증진, 체중 관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견과류와 씨앗은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뛰어난데 이는 단순히 영양소의 조화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뇌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매일 하루 한 줌 이내로 소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도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당연히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랏빛 항산화제라고도 불리는 블루베리와 포도입니다. 베리류란 일반적으로는 작고 즙이 많으며 씨를 가진 과일을 통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블루베리와 포도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C, 식이섬유 등의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특히 눈 건강에 좋으며 노화와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지 기능 개선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비타민 C와 식이섬유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한 컵 정도를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과일의 과당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2부 섭취 방법과 노년기의 식사 지침입니다. 시니어기에 접어들어서는 단순히 무엇을 먹는가만큼이나 어떻게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음식에 따라 얼마나 자주 드시면 좋을지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 식품으로는 계란, 두부, 살코기, 생선 등이 있는데요. 단백질, 비타민 B, 12, 철분 등의 주요 영양소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매일 3회에서 4회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거트, 두유 등이 있는데요.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등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매일 한두 컵 정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매일 주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에는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 같은 좋은 영양소가 많으니까 빼먹지 말고 드세요. 다음은 시금치, 토마토 등과 같은 채소입니다. 채소는 매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겠죠. 채소에는 비타민 K, 비타민 C, 비타민 A, 항산화제 같은 영양소가 많으니까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포도 같은 과일, 베리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리류란 작고 즙이 많으며 씨를 가진 과일을 통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C 같은 영양소가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매일 한두 번 정도는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호두, 아몬드 등과 같은 견과류도 가능하시다면 하루 한 줌 정도 소량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어,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합니다. 생선 같은 것은 주 2회 이상 식탁에 올리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 음식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신장에 질환이 있는 시니어분들께서는 칼륨이 풍부한 토마토, 시금치,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콩, 생선, 인과 칼슘이 많은 유제품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인, 단백질 등의 노폐물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과 단백질 섭취량은 전문의와 상의하여 엄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시금치, 토마토 등은 데치거나 물에 담가 칼륨을 제거하는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또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시니어분들께서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등 짙은 녹색 채소 등의 음식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여 와파린의 약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섭취를 완전히 금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일정한 양을 섭취하여 약효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섭취 변화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시니어분들께서는 딱딱하고 끈적이거나 물, 맑은 국물 같은 너무 맑은 액체의 음식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씹기 힘든 통곡물, 질긴 채소, 견과류는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고 너무 맑은 물이나 국물도 오히려 기도로 흡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시니어분들께서는 음식을 부드럽게 다지거나 갈아서 드시고 적절히 삼키기 편한 농도의 액체로 조절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질환이 있으신 시니어분들께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블루베리, 포도 같은 과도한 양의 과일과 정제된 곡물이나 설탕이 첨가된 요거트 등입니다. 그 이유는 과일에 포함된 과당은 혈당을 올릴 수 있고 통곡물은 좋지만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숨은 당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3부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식생활 습관.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시니어기에는 전반적인 식생활 습관을 시니어분들 개개인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시니어기에는 갈증을 덜 느껴 탈수에 취약합니다. 물은 소화와 배변 활동을 돕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순수한 물로 하루 4잔에서 5잔 이상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커피나 주스 대신 물이나 끓인 보리차 등을 추천합니다. 질병에 따라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싱겁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시니어기에는 미각이 둔해져 짜게 먹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염분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젓갈, 장아찌 등 짠 음식은 피하고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나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알맞은 양을 섭취하여 영양 불균형을 막아야 합니다. 식사량이 적다면 소량씩 자주 5회에서 6회 정도로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슈퍼푸드를 드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채울 수 없습니다. 곡류, 어육, 콩류,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류 등 5가지 기초식품군을 중심으로 매일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이 없다면 근육량은 줄어듭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단백질 흡수를 돕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적정 체중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건강한 시니어 생활을 위한 아름다운 식탁. 10가지 필수 음식.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10가지 음식을 알아보고 그 영양성분, 기능,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니어기의 건강은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필수 음식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께서는 본인에게 맞는 식단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식단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니어분들의 빛나는 제2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향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향기로운 노년 생활,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